안녕하세요. 뮤지컬 씹어먹기의 율리오입니다. 자, 미스 사이공에 나오는 이 크리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 크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죠. 네, 미국 해병대 하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제대를 했어요. 고향에 돌아갔는데 애틀란타로 추정이 됩니다. 고향에서 TV를 봤는데 자기는 막 너무 힘들게 전투하고 이렇게 왔는데 고향에 와서 딱 보니까 있을만 하거든, 베트남이. 그래서 리업드, 다시 지원을 해서 베트남으로 온 거예요. 미국 대사관 운전수로 다시 군복무를 하고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뮤지컬은요, 클럽 파라다이스에서 사이공 뽑기 대회, 말은 멋진데 하여튼 거기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미스 사이공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어떤 21세기의 여권 신장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클럽의 베트남 여성들은 전부 성 종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대사 자체가 섹스토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네, 위험한 뮤지컬입니다. 지금 하기에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좀 주목을 해서 보면 내일이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오래된 자기 전우가 귀국 전날에 이 클럽 파라다이스에 데리고 와서 마지막 술을 쏘고 거기에 있는 여자도 붙여줄 어떤 요량으로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창녀들도 많이 만나봤고 마약도 많이 했다. 그 대사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지겹다 그래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군들이 일과 끝나면은 뭐 했겠어요? 거기 앞에 나가서 술 마시고 가끔 뭐 마약도 하고 그 앞에 있는 여자들 만나서 같이 잠도 자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Y가 Y라는 노래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다들 줄만 잘 탄다면 왕처럼 잘 살 수 있어.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나 같은 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면.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얘는 왕처럼 살기 위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된 거죠. 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순정남도 아니고 미군이에요. 미국 해병대 하사. 자, 우리나라 여성분들 가끔 어떤 사이트 이런 고민 상담 이런 거에 이런 거 올리잖아요. 제 남자친구가 혹은 제 남편이 결혼 전에 혹은 저 만나기 전에 유흥업소를 출입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들 가끔 올리시잖아요. 자, 그런데 크리스는요, 사이공에서 일과 끝나면, 대사관에서 업무 끝나면 밖에 나와서 술 먹고 마약하고 청년들 만나서 같이 자고.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여기 Y가 다이라는 가사에서 수많은 여자 겪었지만 이런 마음 처음이야 라고 하는 거기서 수많은 여자들은 거기 앞에 있던 베트남 창녀들이에요. 이게 무슨 순정남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는 순정남이 아니에요. 자, Y가 다이 이따 해설까지 뭐 전부 다 하겠지만 그냥 미군이에요, 미군. 다만 이제 앞에 얘기했던 오페라 나비부인에 나오는 핑커톤 대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핑커톤 대위는 애시당초 현지에서 현지 여자를 만나서 그냥 현지처로 살고 일본 법이 느슨하니까 그냥 현지처럼 만나서 나 있을 동안 즐겁게 있다 오겠다를 처음부터 목적을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크리스는 뭐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어요. 자, 크리스는 그냥 늘상 술 먹고 마약하고 창녀들 만나서 자고 이게 늘 일상이던 사람인데, 자, 크리스와 킴이 만난 날이 대략 1975년 4월 25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작품에 보면 뒤에 엘렌한테 킴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설명을 하는 장면에서 겨우 2주뿐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2주가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이것도 대본의 오류인데, 일단은 베트남전 말미에 1975년 4월 21일에 그 당시에 남베트남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띠에우라고 하는 사람이 망명을 해버려요. 미국의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망명을 해버립니다. 자, Y가 Y를 부르고 크리스가 들떠서 존하고 통화를 할 때 존이 뭐라 그래요? 띠에우가 사임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975년 4월 21일의 일이에요. 그런데 킴이 뭐라 그래요? 내일 밤 보름달이 떠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1975년 4월에 언제가 보름이었냐면 1975년 4월 26일이 음력으로 3월 15일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난 날은 정확하게 대본에 비추어 봤을 때 1975년 4월 25일이 맞습니다. 4월 25일에 만났고 4월 26일 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자, 그런데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그 대통령 궁으로 쳐들어간 것이 공식적으로 1975년 4월 30일 오전 10시입니다. 10시 52분에 탱크가 그 대통령 궁에 들어가는 사진이 찍혀요. 자, 그런데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막 헬리콥터 타고 막 날아가고 가는 장면 아시죠? 그게 언제냐면은 75년 4월 30일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프리퀀트 윈드라고 하는 남베트남에 있었던 미군과 동맹국들 그리고 관계에 있었던 베트남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미군의 작전 이름이었어요. 원래는 공항에서 이 여객기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옵션 1이었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여객기를 타고 빠져나갔고,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노획한 전투기를 가지고 공항의 활주로에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객기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옵션 4라고 하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군 함대로 탈출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운 거죠. 그게 옵션 4였단 말이에요. 옵션 4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 사이공에 나오는 헬리콥터가 이게 싹 사람들 데리고 나갈 때 막 이렇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 막에서 킴의 회상씬에서 보면 그 헬리콥터가 막 내려오고 사람들이 나도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4월 30일 새벽 5시에 미국 대사가 탈출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헬기가 오전 7시에 뜹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뜬 헬리콥터에 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대사관을 지키고 있던 해병 병력들 11명이 마지막으로 이 헬리콥터에 타고 탈출을 해요. 자, 그러면은 2주가 아니죠. 네, 정확하게 4월 25일에 만나서 26일날 결혼식을 올리고 27, 28, 29, 5일 그리고 새벽에 서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본에 나온 2주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맥시멈 5일이라고 봐야 돼요. 25일 밤에 만났으니까. 그죠? 풀로 다 따져봐야 한 4, 5일 정도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미스 사이공이라고 하는 뮤지컬의 음악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낭만적인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사실은 Why God Why라고 하는 노래 가사 전반에 다 깔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Why God Why라고 하는 노래의 해설을 좀 할 텐데요. 지금부터 진짜 19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가사가 어떻게 되죠? 사이공은 왜 잠 못 이루나? 그녀는 왜 오렌지 향 날까? 정확한 가사는 오렌지 나무의 향입니다. 오렌지 꽃향기죠. 오렌지 향하고 달라요. 제가 유학했던 이탈리아만 해도 가로수로 오렌지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오렌지는 못 먹습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서 먹어봤다가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과일이 있구나 생각했던 적도 있고, 근데 오렌지 꽃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가 이 오렌지 향을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크리스의 고향이 애틀랜타 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애틀랜타 주에서는 굉장히 오렌지 그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맡아봤던 그런 향인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킴이 오렌지 꽃향기가 난 게 아니라 그런 기분 좋은 어떤 느낌이었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킴한테 처음에 가라 그랬는데 안 가죠. 그리고 둘이 자요. 네, 둘이 자고 나와서 크리스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노래를 부르는 분들에 대한 불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Why God Why라고 하는 노래가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한국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은 그렇게 부르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노래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부르는 건지,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이게 무슨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런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Why God Why에서 이 Why는 정확한 맥락은 이거예요. 킴이라는 여자랑 이제 잤잖아요. 자, 킴은 앞에서 해설이 나오지만 졸지에 전쟁 고아가 된 17살의 미성년이에요. 자, 전쟁 고아가 됐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클럽 파라다이스에 처음 출근한 날 크리스랑 자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시골 처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랑 잤어요. 자, 자고 전주가 어떻게 돼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주의 의미가. 자, 저는 과감히 이 전주의 이 음악적인 분위기는 흔히 요새 말로 현자 타임을 음악으로 형상화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자고 나왔어요. 둘이 방에 가서 둘이 같이 자고 크리스가 나왔는데 이런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크리스가 뭐라 그래요? 사이공은 왜 잠 못 이루나? 사이공은 잠 못 이루지 않아요. 자기가 잠 못 이루는 거지. 그리고 왜 저 여자는 오렌지 향 날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기분 좋을까? 왜 이렇게 기분 좋을까? 현자 타임이 왔으니까 기분이 좋죠. 뭐 대단했던 것 같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신은 왜? 왜 오늘? 난 이제 다 끝났어. 난 이제 다 끝났어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임무가 다 끝나서 난 내일 돌아가의 의미예요. 난 이제 다 끝났어. 신은 왜 오늘? 쉼표. 난 이제 다 끝났는데, 원래는 난 이제 다 여기서 임무가 끝났는데 난 아무 미련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밤을, 오늘 밤이. 자, 크리스가 사이공에 와서 수많은 여자들을 겪었는데 뭔가 특별했던 거죠. 누가? 킴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침대 위 저 여자는 누군가? 이 더러운 방에 왜 왔나? 왜 오긴? 존이 데리고 자! 밀어줬으니 같이 왔지. 그리고 이 계속 되는 노래 중에서 이제 자기도 얘기하죠. 제대우 집에 가서 뭐 TV로 본 전쟁은 뭐 이제 쭉 나오고, 그 중간에 그래 사이공은 썩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왜 거기서들 학생들 노래하는 거 왜 거기서 왜 화를 내죠? 그래 사이공은 썩었어!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사이공이 썩은 게, 내가 사이공은 썩었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이공이 썩은 게 싫은 거잖아, 이렇게 표현한다면. 근데 봐봐요. 그래 사이공은 썩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들 줄만 잘 탄다면, 왕처럼 잘 살 수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면. 그래서 얘는 돌아온 거잖아요. 네. 근데 왜 화를 내지 거기서? 안 이상해요? 아마추어들 부르는 영상 보면 10중 8구는 거기서 그래 사이공은 썩었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사이공은 썩었어. 오케이. 그래서 대사관서 일하는 게 낫다 생각했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온 거잖아. 다시 왕처럼 살려고, 줄 잘 타서 왕처럼 살려고 와서 하루에 10달러면 여자를 살 수 있고 그런 곳에 자기가 온 거잖아. 근데 왜 화를 내 거기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좋은 구절이기는 한데 화낼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노래 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고, 두 번째, 신은 왜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신은 왜의 의미는, 자, 크리스는 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크리스와 킴이 사랑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큰일 나요. 어떻게, 자, 생각해봐요. 좀 전에 클럽에서 만나서 잤어. 크리스는 그전에도 그 클럽이나 다른 클럽에 가서 여자들하고 맨날 술 먹고 뭐 마약하고 잤단 말이에요. 자면 사랑에 빠져요? 금사빵가?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방금 만났잖아. 방금 만났는데 어떻게, 방금 만나서 같이 자면 사랑에 빠져야 돼? 그러면 어이구 난리 나요, 전 세계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크리스는 자기 입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언제 하냐면은 한참 뒤에 써낸문 끝나고 이중창까지 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첫눈에 반한다 이런 거 좋죠. 첫눈에 반한다 얼마나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겠냐고. 예? 그런데 이 와이가 나이란 노래가 끝나고 존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크리스가 존한테, 나 앞으로 48시간 동안 침대에서 안 나올 거야. 이 의미가 뭐냐고. 이 대사의 의미가 뭐냐고. 사랑해서 침대에 안 나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안 나오겠어요?
킴하고 잔 게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안 나오겠다 이거. 48시간 동안 침대에서 뭐 침대 수리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걸 순수하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킴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왜? 제가 베트남 여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영화배우,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은 굿모닝 베트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단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베트남 여자, 베트남 가족, 베트남 문화에 대한 시각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킴의 입장에서는 크리스가 자기와 관계를 나눈 첫 번째 남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운명적인 사랑? 아니죠. 시골 베트남 문화에서 자기하고 동침한 이 남자는 흔히 옛날 말로 지아비로 보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어떤 반려자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이 사랑일까요? 그래, 어쨌든 사랑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다음날 보름달이 뜬대요. 음력으로 3월 15일, 그러니까 4월 26일이죠. 그래서 둘이 결혼식을 올려요. 그리고 크리스는 킴을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죠. 이제 북베트남군이 막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나름 뭐 크리스도 킴을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이 된 부분은 뭐냐면은 넌 나의 보배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넌 나의 보배. 크리스가 킴한테 넌 나의 보배. 써낸문 부르고 그 엔지니어 만나기 전에 그렇게 대사를 날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어 원문이 뭔지 아세요? 거기 대사가 뭐냐 하면 You are the one good thing that I've found out here. 너는 내가 이 바깥에서 찾은 유일하게 좋은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이제 넌 나의 보배라고 아주 순화를 했는데 크리스는요 킴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주 뭐 낭만적으로 이 뮤지컬을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별개로 대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킴한테 대놓고 You are the one good thing that I've found out here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뮤지컬이 21세기에 와서는 좀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페미니즘이라던가 PC주의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가진 작품들은 좀 힘들죠 이제는. 그런데 이 작품은 1989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상초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원작이 나비부인이라고 하는 19세기 말의 어떤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원작이 워낙에 그 모양이니까. 아무튼 크리스는 킴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나중에 말은 하긴 하지만 좀 밀려서 말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킴도 크리스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일막 마지막에 킴이 템 아들을 데리고 엔지니어하고 탈출하기 전에 I'd give my life for you, 내 목숨 다 바칠 거야 라는 노래 부르잖아요. 거기 가사에 보면 한국어 가사는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든 게 꿈이었나, 날 웃고 울게 했던,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영어 가사를 보시면 Was he a lie? Was he a ghost?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That made my body laugh and cry 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울고 웃게 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울고 웃게 했던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그 전쟁 상황 속에서 킴은 자신의 안녕을 바랬다. 미국행 비자가 손에 있고 미국 사람하고 미국에 가면 베트남에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쩌다 보니 아이가 생겼어요. 크리스는 미국으로 갔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내가 미국에 갈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릴 때 약혼자로 지명받던 투이가 북베트남 군인이 돼서 와서 자기는 데려가려고 하고 자기 아들인 템은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는 뭐 크리스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모성 본능 때문에 투이를 죽이게 된 거고 투이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 군인을 죽였다. 공산화가 된 북베트남에서 북베트남 군인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미군의 아이를 가진 여자다. 이건 영락없이 죽음이죠. 크리스를 향한 마음보다는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차저차해서 이제 엔지니어하고 방콕으로 탈출을 했는데 킴은 크리스를 사랑해서 그 운명적인 사랑에 자기를 맡겨서 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 텍스트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됐는데 얘기가 그러니까 이 둘의 어떤 절절한 사랑 얘기로 뭐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세요. 근데 텍스트에 미루어 봤을 때는 이거는 사랑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쟁통의 어떤 그런 현실을 살아나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너무나도 현실적인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순화도 좀 됐고 그래서 좀 부드러워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군들의 어떤 문화를 모르면 미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미군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는 분들을 보면 그냥 낭만적인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미군들하고 한 2년 넘게 같이 생활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 필리핀의 앙헬레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닐라 북쪽에. 네, 거기가 옛날에 그 미군 공군기지가 있던 곳이에요. 클락하고 수백만의 해군기지도 있었고 그 앙헬레스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거의 최고의 유흥가입니다. 뭐 때문에 생겼겠어요? 미군들 뒤치다거리나로 생긴 거예요. 자, 태국의 파타야라는 곳 있죠? 그쪽에서 공연도 몇 번 해서 많이 가봤는데, 태국이 워낙 유흥으로 유명한 나라긴 하지만, 태국 파타야가 난리도 아닙니다. 원래 거기가 굉장히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대요. 그런데 미군이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싸운 군인들의 휴양지를 파타야에다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가서 보세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신이 계신다면 당장 거기다 불벼락을 내려서 무슨 소돔과 고모라 막 뭐 멸망시키듯이 해도 이상하지 않은 도시가 파타야예요. 거기가 그렇게 됐는데도 역시 미군들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죠. 반대 얘기해 드릴까요? 미군 친구들이 직접 한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로 전출을 가게 되면 자기 관물함에 이렇게 뭐가 꽂혀 있대요. 꽂혀 있는데 이걸 쭉 빼면은 거기 파일이 딸려 나오는데 파일을 이렇게 돌돌 돌려서 열어보면 자기가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가 나온대요. 그런데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굉장히 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는 걸 왜 싫어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술도 못 마시고 여자도 못 만나요. 이슬람이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부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선호하는 데가 어디? 독일. 왜 선호하냐 그랬더니 독일 여자들 이쁘잖아. 아하. 설명 다 되잖아요. 미군들 그냥 그러고 지내요. 미군들의 문화라고 말하기는 좀 그시기 한데요. 자, 이렇게 보셔야 이걸 전제로 깔고 보셔야 사실은 이 윗사이공이라고 하는 작품에 드러나는 많은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 작품을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실 분도 그래도 계시겠지만 이걸 다 보시고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과감하게 낭만을 걷어내시고 봐주세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현실적인 드라마입니다. 네, 낭만을 걷어놓고 보시고 다만 이제 위안이 되는 것은 크리스가 그래도 마지막엔 킴 때문에 울더라. 오페라 나비 부인에서도 마지막에 핑커턴 대위가 초초상을 끌어안고 울더라. 여기까지예요. 정말로 사랑했으면 뭐 미국 여자하고 낼름 결혼했겠어요. 물론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서는 존의 입을 통해서 1년 동안 힘들어 했었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뭐 2년 정도 결혼 2년 차 때 온 건데 그래도 그러니까 5일 정도 만나서 그동안에 뭐가 사랑이 너무 싹 터서 둘이 막 죽고 못 사는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것이 사실은 이 작품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스 사이공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의 넘버 Y가 Y에 대한 간단한 해설까지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좀 급하게 만들어 본 미스 사이공 관련 배경 지식과 Y가 Y에 대한 간략한 해설, 그리고 오페라 나비 부인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쭉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지 간단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레미제라블 시리즈는 뭐 워낙 방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도 좀 다른 뮤지컬들 영상도 좀 올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